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난항 속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가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의 세제 개편에 일단 상원까지 통과를 했거든요.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통과 네. 가능성이 높아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방송해드리긴 했습니다는 오늘은 금요일에 방송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10분 응선 중에 네. 한 9분 응선은 그렇군요. 이렇게 통과한 예.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세제 개편안 이 내용에 잠시 좀 그동안 히스토리를 과정을 보면 올해 3월 초에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정 지출의 트럼프한 뉴딜 정책과 세제 개편안, 텍스컷 정책을 같이 합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합계 이제 상정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서로 나눴던 거죠. 예. 그에 그래서 재정 지출안 뉴딜 정책과 텍스컷 나눠서 뉴딜 정책보다는 텍스컷에 지금 더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레비거노믹스라 하는 텍스컷이 사실 공화당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텍스컷의 세제 개편안에 더 이렇게 주력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그동안은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친기업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을 미국에서 해외 나갔던 걸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법인세가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이 미국의 법인세가 35%는 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돈을 벌더라도 35%가 국가가 뛰어가니까 네.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든가 제조업 IT와 관계없이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불러들여야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와 경제 성장이 되고 세수가 증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인 출신답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법인세 시기, 그다음에 인하폭 이것이 이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견이 조정을 거쳐서 이달 17일에는 하원을 먼저 통과했죠. 그래서 하원에는 전폭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상원이 이제 문제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원의 구성을 보면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는 네. 공화당 의원이 52명이고 민주당 의원이 48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걸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김 PD께서 위에 딱 보죠. 찬성이 51%, 반대가 49명. 아까 이경은 앵커가 왜 극적으로 통과했느냐 하면 공화당의 코커 의원 한 명이 52명 중에 한 명이 네. 이탈됐죠. 그래서 예, 51명이고 이게 반대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49%. 그래서 소속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2대 48입니다는 찬성표가 한 명이 이탈돼서 51대 49로 해서 네. 아주 극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화당 예. 의원 한 명만 이렇게 이탈됐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맞아요. 뭐냐 가반수의 찬성이니까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네.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세제 개편을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환호의 박수를 쳤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걸까요? 지난 주말에 아마 방송이 없어서 그렇지. 네. 지난 주말에 이경은 앵커랑 같이 이렇게 방송했으면 굉장히 천당과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트럼프 스캔들 내지는 워싱턴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는 네. ABC 방송의 오보 이건 이제 증시에서 보면 넌 시스템 리스크다, 비체계적 위해다. 우리가 많이 했던 꼬리염이다, 테러리스크다 이렇게 그렇군요. 표현하는데요. 예. 세계적 오보 사건 때문에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가 한 350포인트 폭락했죠.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공화당의 이렇게 세제 개편 통과 소식으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 PD께서 보여주시는 마감으로 보면 40포인트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샥이 발생해서 아마 350포인트 폭락하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예.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방송했으면 상당히 재밌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재밌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빅스 지수가 아까 랭킹 뉴스의 8개월 이후에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는 350포인트 이렇게 해서 장마의 세제 개편 이렇게 되는데요.
요 빅스짓의 산정 시간과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의 통과 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스짓의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워싱턴 스케줄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의 통과 소식은 올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포지수에 반영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환호를 했던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워싱턴 스케줄도 자기의 스모킹 공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3차 탄핵설이 지금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럼 3차 탄핵설은 뭘까?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탄핵설은 취임 이후에 20일 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탄핵설은 취임 이후에 100일 만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 특검의 뮬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할 만큼 월시당 정가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이것이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상원에서 세제 개편이 통과됐으니까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이 위안이 그렇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원에서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박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압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력했던 것은 트럼프 노믹스죠. 트럼프 네. 정책의 경제 정책.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세제 개편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상원에 이어서 상원을 통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절차는 있긴 합니다는 사실상 마무리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의 이렇게 어느 입지를 반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3분기의 그 기업들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실 연말까지는 특별한 세제 개편안 이외에는 특별한 그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까 그 많은 일정을 전해주셨습니다는 이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 재료들을 보면 아마 12월 12일, 13일에 있는 올해 마지막 회의는 네. 사실상 제닛 앨런도 이것을 주도하기 어렵고 예. 제롬 파월도 주도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애매하겠네요. 애매하기 예. 때문에 이것이 뭐냐 매년 12월 마지막 회의에는 향후에 그 다음 연대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회의는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월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네. 오히려 내년도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년 2월에 그 출범한 제롬 파월이 첫 회의에 간장하는 그렇죠? 내년 그 3월 회의, 내년 3월 회의가 되지 않겠냐 해서 네. 12월 달 그 페드 회의는 그렇게 관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제 개편이 통과되다 보니까 사실 연말까지 미국의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 그 랭킹 뉴스에서 전해주었습니다는 미국의 와톤 스쿨의 그 제라미 시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전형적인 낙관론자입니다는 미국의 그 다우지수가 24,000포인트 올라간 데 이어서 올해 연말까지 25,000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가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월가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산타랠리 이런 네. 문제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상원까지 통과한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좀 담겨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앞서 그 뉴욕 특파원의 그 김현석 네, 그 김현석 특파원 특파원, 예. 전해준 내용을 지금 제가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인세죠. 법인세에서 이게 20% 놓고 35% 20% 놓고 단계적인 방안이냐 원샷 방안이냐 원샷 방안은 한 번에 내리는 방안이죠. 그런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환호했고 월가에서도 환호했던 것이 완샷 방안 30에서 20% 완샷 방안 이런 것이 상원에서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가 이것이 긍정적 시각으로 해서 예. 이후에 있을 그 상원 합동 개수 조정 뭐 이렇게 조정하여서 완샷 방안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 원래는 원안에 2018년인데요. 네. 상원에서는 2019년에 연기안이 그렇죠. 있었었죠. 예. 근데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네. 원안대로 2018년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원 합동 이렇게 조율해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2019년보다 2018년을 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원에서는 2018년 원안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원에서는 요 2018년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전에는 상원에서 보면 2019년 2위로 연기하는 방안이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시적 측면에서 산타레리를 기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텍스컷이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의 문제는 의료보험 의무 가압 문제. 요게 어떻게 텍스컷과 관련돼 있느냐 하면 네. 그만큼 뭐냐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을 소위 일본의 간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네.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출 요인을 삭감시키면 그만큼 재정 수입적 측면에서 텍스컷에 이렇게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의료보험 의무가압 문제,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 핵심이었었죠. 근데 이게 처리하겠다.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의 생명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보면 상원 소속 민주당 의원 49명이 전원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보험의 의무가압이 처리될 경우에는 어떠냐? 2019년까지는 400만, 그다음에 향후 10년, 2020년까지는 1,300명 가입하지 못하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민주당의 핵심적 사항인데요. 이것이 사실 재정 지출적인 측면에서의 그 억제이기 때문에 텍스컷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선 남이 꼴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지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환호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컷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된 게 아니냐 해서 워싱턴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스캔들에서 공경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지 기반은 아주 탄탄하다. 내 지지는 탄탄하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자신감을 표명했던 가장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제 개편안이 이렇게 상원을 좀 통과를 했는데요. 사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아직 좀 남아있는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뭐든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항상 하원과 상원을 별도하더라도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항상 예. 상원과 하원 간에 서로 통과하더라도 네. 이것이 별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별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상원은 직능자라든가 여러 가지 계층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서로의 입장 차이를 반영해서 통과했으면 완전히 통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원에서 통과된 것, 하원에서 통과된 것 서로 입장차가 되는 것을 서로 조율한다. 이게 상원 합동조정위원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인소득세 문제거든요. 이 개인소득세의 과표 구간 문제, 7단계냐 3단계냐, 세율에 있어서는 최고세율 문제, 39%대냐 38%대냐 이게 사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에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의 GDP에 대해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7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 개인 소득의 가표 설정 문제, 세율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에 따라서 국민의 디스포션 인감,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민간 소비라든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특별히 공화당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사실 개인의 국민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은 중하위 계층이거든요. 네. 중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중하위 계층들은 임금이 많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문제는 단 0.1%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예. 세금을 다 땡겨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임금 적게 받는데.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공화당 입장에서 핵심적 사항이 법인세 20% 완샷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원과 상원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받기 때문에 일단 난항은 예상하지만 네. 워싱턴 정치가에서는 상원 합동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과하면 그 법률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의견의 일치력, 이 법률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문화, 성문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성문화 과정이 법률화 거쳐서 법률 작업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 사인하고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자,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정말 학수고대한 만큼 미국 경제나 증시에도 좀 커다란 호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텍스컷 정책은 이제 과거에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이렇게 행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공급 중식 경제학 레이고노믹스에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재판이다 해서 제1레이고노믹스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레이고노믹스의 가장 이론적 근거가 됐던 래퍼 곡선을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퍼 곡선은 그 그림은 제가 안 그리겠습니다는 예. 시청자분들 하얀 백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텍레이트 세율을 놓고 세율 쪽은 세율을 놓고 가로축은 이렇게 세수로 놓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율이 증가되면 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해서 그 구간에 정의 관계가 있는 데는 보통 노멀 존 표준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율이 어느 정도 되면 50% 정도 이상 이렇게 반드시 50%가 볼 수 없습니다. 50% 이상 되면 자 이경원 앵커가 어렵게 이렇게 아침에 새벽 방송에서 한국경제에서 인근을 봤는데 정부가 세율을 50%랑 땡겨가서 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으시는데 300만 원 받으시는데 15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새벽까지 방송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정부에 전부 세율이 오면 한국경제TV 아침에 방송에서 그렇게 의욕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떨어진다. 의욕이 떨어지면 뭐냐?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경제에서 세수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보통의 상식으로는 세율이 증가하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이 네. 너무 높으면 의욕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이 떨어져서 세수가 그렇죠. 떨어진다 해서 네. 이 세율 간의 정부 세수 맞습니다. 간의 마이너스 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abnormal zone 해서 비표준지대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35%, 소득세 38%, 39%가 사실상 abnormal zone에 비표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왜 대규모 세금 감세를 하느냐? 이때는 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세금을 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쵸. 세금 감해지면 뭐냐? 그만큼 경제 활동하기 전 의욕이 증가해서 경제 성장이 되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래퍼컵의 비표준지대 세율이라면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세가 20% 이란 될 때는 아까 랭킹 뉴스 했습니다는 미국 기업들이 지금 법인세가 높아서 다 밖에 나갔는데요. 이제 법인세를 20% 하면 두 가지 측면.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 미국 내 해외 나갔던 자본들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하는 리쇼링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왜 산타랠리에서 이렇게 러시아 워싱턴 스캔들이 없으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은 자 S&P 기준으로 법인세 지금 평균적으로 27%거든. 이걸 20%로 텍스 컷을 하면 네. 사실상 뭐냐? 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5%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야 당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산타를 있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그쵸. 기대 수준입니다. 기대죠. 그래서 예. 내년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안전자리에서 5% 이상의 실적이 증가하면 그게 선반영되겠죠. 네. 선반영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세제 개편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자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들 실적이 5% 이상 증가하면 선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산타랠리, 제레미 시걸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25,000포인트 25,000포인트를 진입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가 채무를 문제로 부정적인 측면도 좀 여론으로 들지 않았습니까? 반대당이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반대당이기 때문에 사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어떤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1년에 사실 그 민주당이 그때 오바마 정부 때는요. 그때 연방고치 한도 확대 문제에 대해서 국가 재정 적재, 국가 채무 문제에 들어서 이번은 거꾸로 그때 야당이 공화당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공화당에서 2011년에 그때 공화당에서 좀 찬성을 해가지고 그때 셧다운되는 문제를 방지해줬으면 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2011년 상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연방정부 셧다운됐고 네.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위주로 유지했던 이런 국가 신용등급이 사실상 이게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국제금값이 1960달러하고 일부 신한은행 같은 거 3,000달러 나온다. 네. 그다음에 김증수 당시 하는 총재는 96톤 금을 사는 이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야당이 공화당이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텍스 컷에서 연방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이번에 아주 보복으로 그냥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제 개편안 실시하고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것이 국가 채무 문제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 30년 레이거노믹스의 끝 무렵에서 사실 뭐냐면 1986년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한 이후로 30년 최대 세제 개편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이게 긍정적 측면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측면이다. 국가 채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때는 다시 한번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가치라든가 금리라든가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우려감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자, 대규모 세제 감면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세부담 줄어들어서 경제 효율이 증가할 때는 경제 성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가 증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레퍼 커브를 두는 이런 반대 논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은 찬성하는데 역사적으로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채무는 텍스 컷이 추진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증가합니다. 재정 적자와.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텍스 컷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누리고 와서 시간이 시차가 지나면 결국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렇군요. 재정 수입이 예.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그래서 네. 국가 채무가 줄어드는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게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2011년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줬던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 문제는 국가 채무 문제는 사실 조세 감면에 의해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증대시키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줄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좀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되는 만큼 이달 8일에도 부채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기 그쵸? 때문에 예. 사실 8일 날 부채 협상이 오히려 12일부터 양일가 있는 이런 페드 회의보다도 더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8일 부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협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네.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시청자 여러분 재정 지출이 이게 연방 부채 지금 정해주는 거 꽉 차 있습니다. 한 99% 정도 차이 있습니다. 99% 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딱 해서 이걸 부채 연방 부채 한도 쓰는 한도를 확대시켜 놓지 못할 때는 곧바로 셧다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딱 해서 딱 차면요. 그때부터 네. 셧다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경제 예산에 있으면 일반 경직성 경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일반 경직성 경비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인프라에 이렇게 경기 부양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경직성 경비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라든가 이런 데 투자성 경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셧다운 당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뭐냐 이 일반 경기성 경비도 줄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연방 부채와 관련해서 백악관부터 업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 선진화된 나라 미국은 친선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일선 지방 주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여기는 이렇게 먼저 줄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셧다운 될 때 백악관부터 그다음 그렇군요. 이런부터 예. 이게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말 연시를 앞두고 셧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가족들 관련이라든가 뭔가 이런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8일날 부채 협상인데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공화당 의원의 한 명의 반대를 있긴 하지만 네. 하원에 17일날 통과했던 분위기, 그 다음에 상원에 통과했던 분위기를 볼 때는 이 부채 협상이 관심이 되긴 합니다는 대체로 보면 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상원에서 사실 공화당 의원 중에서 보면 이 세제 개편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했던 같은 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맞대응해서 1대1로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누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딱 1대1 맞으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원에서 가장 영향 높은 존 맥케인 후보가 존 맥케인 의원이
사실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으로 돌아왔다 해서 지난 주말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세제 개편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미리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도 사실 이번에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반대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이 부채 협상이 관심이 되긴 하지만 사실 통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장을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제 예. 세계가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국의 법인세이나 30% 20% 낼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업들을 미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효과, 네. 리시오링 효과, 자금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제조업은 법인세율이 좀 S&P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27%라는데요. IT 업종들은 이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30% 정도 되니까. 예. 그동안 이 법인세에서 미국에서 실컷 장사해놓고 이게 법인세가 30%에서 미국으로 전부 이렇게 정부로 뛰어가니까 이게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법인세율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뭐냐? 이번에 그 20% 조정될 경우에는 결국 IT 기업들도 기업 자체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자 해외에 보관했던 이게 자금들도 사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금을 뭐 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사실 3년 내지는 5년 동안 장기 플랜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캐시플로 사항이 지금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에 이게 머물러 있는 자금들을 들을 때는 설비 투자 자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미국의 IT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IT와 한국의 IT와는 상관계수가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는 이 방송을 위해서 미국의 IT 업종과 한국의 삼성전자 IT 업종에 같이 움직이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보면 지금 한 0.7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한국의 지금 주식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대해서 사실상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낙관론이 시각되고 예. 그다음에 사실 그 미국의 그 이렇게 관련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데도 낙관론해서 목표가가 4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래요? 상향 조정하는 예,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의 지금의 주가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미국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사실상 리쇼링 되는 자금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미국의 IT 업종들의 좋은 모습이 되면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증시에도 좋은 모습 기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예.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도 법인세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제 개편에서 가뜩이나 지금은 기업 위주의 이렇게 하는 거 가장 관심 있는 이 법인세를 일하면 기업이 해나갔던 것이 들어오고 자금도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게 법인세 인하 자원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독일이 획기적으로 해서 지금 독일 경제가 강한 것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확실히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 미국이 내리는데 자금 기업 다 빼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다들 훌륭하십니다는 글로벌 감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22%인데요. 이 자체도 높습니다는 야당에서는 23%, 여당에서는 25%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 너무 법인세를 올리면 한국 기업들 다 밖으로 가서 오히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충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외국 기업이 이탈해서 주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법인세를 이렇게 높이면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밖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측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일하는데 주력하느냐 하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높으면 매수 시프트, 매수 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가패가 밖으로 간다 하는 이것이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한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좀 꼭 좀 해서 이렇게 이걸 개편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원분들이 훌륭하시지만 글로벌 감각이 떨어진다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이 법인세 같은 경우를 좀 낮추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